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원숭이띠 띠별 운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괴는 산내위계에 2호가 동했습니다. 산내위는 산 아래 나무가 자라난다라는 의미라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잘 자리하고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면 시간 나면 좋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괴를 보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상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서 이게 먹는 것과 말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은 먹는 거나 말하는 거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호가 동했기 때문에 2호는 이제 다 이렇게 중간에 의미인데 혼자 잘라 보려고 양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꾸고 갈아타고 하다가 고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주식을 존버한다든지 코인을 존버했는데 손절하고 다른 걸 산다든지 이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거나 꾸준히 해라.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6효의 설명을 하자면 새에 손이 재가 붙어 있습니다. 새에 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재물운이 있다 또는 돈에 관련된 관심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한 것은 재가 동하여 재로 진신되었습니다. 재가 동하여 재단다. 형이 동하여 형으로 진신되다 라고 하는 것은 돈 쓸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월에서 유금이 묘목을 충하고 있는 거라서 돈 쓸 일이 있다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갈 돈이 있으니 금전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전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관이 복신되어 있고 손도 복신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관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관이라고 하는 이게 국가 기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이 복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하거나 한다거나 할 때는 또는 경쟁에 임한다거나 하면 이러면 이제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경쟁하지 말아라.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그렇게 나서려고 하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분해서 보자면 애정운 일단 애정운에 있어서 재성이 조금 약한 편이죠. 그리고 관은 복신되어 있고 그렇죠. 제 관이 복신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삼각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삼각관계가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인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거.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결혼을 했거나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일단은 뭐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손이 복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내고 들춰내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새해 재가 있잖아요. 새해 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눈만 팔지 않으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눈 파는 사람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를 새롭게 사귀려고 할 때 이때만 적용되는 게 삼각관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다거나 지금 애인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한눈만 팔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건데요. 한눈을 팔았을 때 상대방이 짝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귀려고 할 때 그때만 애인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을 뜻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아까 설명드렸죠. 새로운 걸로 갈아타면 손실이 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번 달에는 헤어지거나 그러는 건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운은 일단 재성이 드러나 있으니 약하진 않은 건데 재물운이 없지는 않으나 공과금이나 벌금 낼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금전 관리를 잘 하셔라. 손이 복신되었기 때문에 수급은 좀 떨어지고 나갈 곳은 생기고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형이 동해서 세를 극한다라는 것은 돈 쓸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쓸 일이 어디에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꼭 써야 되는 건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주식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손실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까 점에서 새로운 걸로 갈아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뭔가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손해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 투자하시면 망하는 거고요. 존버하면 결국 이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출행. 출이 아니고 직장인가요? 직장은 관은 복신되어서 숨어 있으니 좋은 자리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업하시는 분 좀 답답할 겁니다. 괜찮은 회사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10월 달에는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직을 생각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자리를 찾아본다거나 그러는 것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도 설명을 했듯이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시는 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출행은 일단은 세응이 맞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근데 간요에 형이 임하였기 때문에 형이 임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나가면 돈 쓴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운은 뭐 관이 복신되어 있기 때문에 잠복된 질환, 드러나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크게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뭐 좀 아프면 오래 가요. 이건 있어요. 근데 크게 나쁘지는 않겠죠. 자녀운은 이제 손이 복신되어 있는데 좀 약하죠. 그러면 자녀가 공부 스트레스가 있네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여기에서 조금 비롯되기는 하겠죠. 근데 청룡이 붙었습니다. 청룡 붙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시험 부요는 왕상하네요. 그러면 시험운, 문서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형이동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나이대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2004년부터 2004년생은 이제 부요가 붙어 있는 거죠. 부요는 근심 걱정인데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동하여 제로 화였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부하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으면 근심이 있는 게 해결됨. 근데 너무 어려서 문서 팔아서 돈 만들어요.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문서 팔아서 돈 만든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년생 같은 경우 92년생 이게 이제 형 해서 진신이 됐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냥 사람 만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 피곤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이동에서 형으로 갔으니 돈 쓸 일이 많은데 등사가 붙었기 때문에 뭔가 쓸데없는데 돈 나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착각해서 뭔가 산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전 관리하는데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80년생 이제 제가 붙었는데요. 쟤는 돈을 얘기를 하겠죠. 돈에 관심 갖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이 복신되어 있기 때문에 공과금, 벌금 이런 거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제가 동하면 부효가 되니 돈으로 문서 사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취득세 같은 거 낸다든지 이런 일도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뭔가 문서 거래가 있다거나 그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68년생 제가 동해서 관으로 가는 형상이네요. 새해 또 제가 붙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돈에 관심을 갖는 시기. 근데 현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돈 들어오는 걸 살피는 때. 근데 관으로 하였기 때문에 돈이 점점 새 나갈 수 있으니 불법적인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68년생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데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재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엉뚱한 데 투자를 해갖고 손해를 본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 투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56년생 문변 손 했네요. 이제 부요가 붙었다라는 것은 걱정거리가 있다인데 문이동하여 손으로 화하였으니 그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보통 문변형 그러면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걱정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56년생의 자녀는 그렇게 어리지가 않기 때문에 자녀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고민한 일이 생겼다가 그게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청룡 붙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자체가 건설적인 걱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앞으로 좀 더 잘 되기 위한 고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4년생 이게 이제 형병강 그러면 12구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작이 붙었잖아요. 주작 붙었다는 것은 이상한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쁜 건 없죠. 왕상하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 나의 10월의 운세가 궁금해요 그러면 평일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평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10월의 원숭이띠 띠별 운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